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 일도 회사 일이었는데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그만둘 때 아깝지 않겠느냐며 다들 말리기도 했지만 육아가 더 중요했기에 저는 길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업주부가 마치 집에서 논다는 듯이 말을 하지만 집안일도 꽤 많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그런 저를 보며 마치 집에서 논다는 듯이 말을 하고는 해서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집과 형님 집은 20분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요즘 들어 형님이 조카 수영이를 저에게 보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번, 두 번 시작을 하자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녔던지라 형님의 힘든 부분도 이해가 되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언니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이 선을 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수영이를 저에게 부탁해놓고 또 늦게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헬스장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참다 한마디를 했어요. 형님, 저도 힘든데 형님 헬스장 다니시면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큰맘 먹고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동서, 회사 생활 하려면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데 내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회사에서 조금 창피하거든. 동서도 회사 다녀봤으면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형님이 오히려 저를 원망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에게, 형님, 저도 운동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쪄서 답답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는 괜찮아.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살 좀 찌면 어때? 라며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형님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부터 공부도 하고 다시 취업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약간은 불쾌한 말투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동서,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좀 지내보자 라고 말을 하더니 덥석 제 팔짱을 끼웠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팔을 기분 나쁜 듯이 풀어버렸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위아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참 너무한다 라며 말을 하고는 획 하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자기야,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어? 무슨 일? 제가 별 상관하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아니, 아까 형이 전화해서 자기가 형수님한테 막 함부로 했다고 형수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본다고 했어. 남편이 걱정스레 물어왔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상당히 불쾌해지더라고요. 앞뒤 말은 다 잘라내고 제가 하극상을 했다는 둥 아주버님한테 아주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물음에 아니, 나도 종일 힘든데 형님이 헬스장 갔다가 늦게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도 헬스장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너는 전업이라 살 좀 쪄도 괜찮다. 뭐 그런 막말을 하더라. 기분 나빠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더니 쌩하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전달했어?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너무하네. 제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을 했는데요. 진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좀 함부로 하네? 잘했어. 그런 말은 해야지. 그리고 수영이는 앞으로 알아서 챙기라고 내가 형한테 말해놓을게. 진짜 뻔뻔하네? 남편이 흥분까지 하면서 말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집안일도 잘 도와줬고, 아니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부분을 굉장히 미안해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 뒤에도 막무가내 행동을 계속했는데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말을 했다고 했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수영이를 부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말았는데요. 수영이를 데리러 우리 집에 왔던 형님이 미안하다며 과일을 들고 왔는데요. 차라리 그냥 오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던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형님이 과일을 사왔는데 과일에 전부 다 50% 할인택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과일을 내밀던 형님이 이거 50% 할인택이 붙었지만 진짜 비싼 과일이야. 동서 평소에 이런 과일 못 먹어볼 것 같아서 내가 큰맘 먹고 사왔어. 원래 전업주부 하면 어려워서 이런 거 잘 못 사 먹잖아? 라는 말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날 마침 우리 남편이 집에 일찍 와 있어서 형님이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었고 남편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서방님도 있었구나.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갑자기 남편의 엉덩이 높아졌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전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쪼달릴 거고, 그러니까 비싼 과일을 어떻게 먹어보겠어요? 형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과일을 빼앗더니 다시 형님의 손에 세게 쥐어주며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더니 형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아,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남편은 진짜 화가 난 듯 했고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버님이 우리 집으로 쫓아왔는데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버님이 야, 이게 어디서 형수한테 말을 함부로 해? 라며 우리 남편에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둘을 뜯어말렸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아주버님이 재수씨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형님인데 재수씨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며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남편이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형수님 하는 행동을 봐봐. 진짜 개념을 발 말아먹었어? 어디서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야?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달라들었지만 남편이 아주버님을 세게 밀어버렸고 아주버님은 그렇게 앞으로 고꾸라져 금방 일어나지를 못했는데요.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을 잡아줬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는데요. 시부모님에게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 일러바쳤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너 진짜 네 형한테 그런 거야? 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형이 먼저 달라들었다니까?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네 형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달라들길래 내가 밀어버린 거야.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내가 이유나 좀 알자.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보며 물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그동안 형님이 한 행동들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요. 남편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동안 너한테 계속 수영이를 부탁한 거니? 네. 그런데 형님이 그러고 나서는 헬스장 갔다 늦게 오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아주버님한테 제가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는데요. 됐다. 안 봐도 화나구나.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시어머니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근데 형수가 우리 집사람 전업주부라고 막말을 하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와 형님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형님에게 너는 앞으로 수영이 둘째한테 보내지 말거라. 싫다는데 왜 자꾸 보내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형님은 전업주부인데 그것도 못 해줘요?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의 표시는 하고 있다고요. 전업이라 힘들 텐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정말 뻔뻔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꼴랑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둘째 내가 싫다잖아.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이번에는 잔뜩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님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건 니들 사정이지. 그래서 둘째는 그것 때문에 회사도 그만둔 거 아니냐? 그걸 왜 둘째한테 가서 그래? 어머님, 저 서운해요. 어차피 집에 있는데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동서는 돈 벌어서 좋은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거고요. 형님이 다시 말을 했는데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이 형님을 보며 형수님, 자꾸 돈돈 하시는데요. 우리가 형수님네보다 돈 많아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에 형님이 서방님네가 돈이 어딨어요?
우리야 맞벌이라도 해서 돈이 있는 거지. 서방님 월급 얼마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괜히 허세 부리지 마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지금 둘째네 집도 둘째네 친정에서 해준 거다. 그리고 사돈이 돈도 보내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네,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그냥 잘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요. 제가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형님이 집도 동서가 해왔다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집이야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을 했고 동서, 그런데 왜 그동안 그런 말 안 했어? 형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 말에 굳이 묻지도 않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네 집은 전세인데 괜히 그렇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어머님이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 말에 형님의 얼굴이 시뻘개졌는데요. 그런 형님을 보며 남편이 형수님, 그 50%짜리 할인택 붙은 과일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과일 먹지도 않아요. 그냥 흔해 빠진 그런 과일을 뭐가 비싸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입을 잔뜩 내민 채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남편의 팔을 툭 하고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왜 그동안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형님이 서방님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졌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로 할인택 붙은 과일을 사가지고 와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요. 아니면 할인택 가격표 떼고주던지. 남편 형님에게 다시 쏘아붙였어요. 그 말에 형님이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더니 쌩안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너 처신 똑바로 해.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내가 웬만해야 네 처 편을 들어주지. 둘째네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 가서 그 난리를 쳐?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고 아주버님이 쭈뼛쭈뼛 거리면서 저 이만 가볼게요 라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제가 정말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놀란 듯 했어요. 그 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명품이나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옷장에 있긴 있는데 굳이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가벼운 가방이 좋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가방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기저귀를 잔뜩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가벼운 에코백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항상 화려했거든요. 옷도 항상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꽤 값나가는 옷을 입었고 하물며 기저귀 가방도 정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어찌 보면 허영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그런 저를 보며 비웃을 수밖에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더욱 안 좋았던 부분이 말이죠.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형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축하한다며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남편이 그동안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남편의 알뜰한 모습에 기특하다며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차를 보던 형님이 동서 친정 부자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니네? 차가 좀 작은 거 아니야? 부자들은 엄청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차가 얼마짜린데요? 이렇게 선뜻 차를 뽑아주시는 장인어른이 어딨어요? 이 정도면 저한테는 감지덕지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에 형님이 서방님은 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다 트집을 잡는 거죠? 마치 우리 친정은 아무것도 못 사준다는 그런 말로 들리네요. 씩씩거리며 말을 했고 형수님이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 말에 형님이 다시 화를 낸 채 가버렸는데요. 둘은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해대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진짜 큰일을 냈는데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형님이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며 어느 날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회사 직원이 추천해주던 걸 투자했다는데 그 돈을 거진 다 날렸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시댁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날 시댁에 가보니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한숨만 쉬고 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제 눈치를 보더니 동서네 친정 잘 산다며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지 않나요? 도대체 형님이 사고친 걸 제가 왜 해결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말이죠. 그런 형님의 말에 그건 아니죠 형님. 제가 왜 형님이 사고친 걸 해줘야 해요? 사고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단박에 잘라버렸어요. 그럼 제 말에 형님은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까짓 돈 동서한테는 그냥 우습잖아. 형님이 오히려 저에게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돈 많잖아요. 들고 다니는 백도 다 명품이던데 돈이 왜 없어요?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형님이 서방님,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라고 말을 했고, 저희도 돈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정말 어이없다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재수씨,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재수씨가 좀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갖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사정을 했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저희 그럴 돈이 없어서요. 진짜 재수없네? 돈만 많으면 다야? 형님이 그런 저를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돈만 많으면 뭐해. 가족이 힘들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형님!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 형님을 보며 시아버지가 아니 첫째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둘째가 왜 네가 사고 친 돈을 해줘야 하는 거니?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그럼 아버님이 해주시던지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보니 아버님도 돈 많는 동서편이었네요. 형님이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의 말에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으며 어떻게 둘째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정 안 되면 그냥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지. 별 수 있겠냐? 시아버지가 최대한 화를 참으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머리를 감싸 안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형님은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못 살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동서가 돈 안 해주면 저는 이혼할 거예요. 라는 정말 정신나간 소리를 했어요. 형님은 그렇게 계속 저를 압박해왔어요. 하지만 그런 형님의 말에 남편이 맘대로 하시죠. 이혼을 하시든 마시든 그건 형수님 인생이니까요. 단호하게 말을 하며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절대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잖아요. 형님이 평소에 정말 착했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저도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 형님 부부는 이혼을 한다며 법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형님은 끝까지 저를 기만했어요. 법원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놓고는 잘 봐. 동서 덕분에 우리 이혼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형님은 그런 쌩쇼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혼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저를 압박할 생각이었던 거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들으니 친정으로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도 잘 됐다.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자꾸나.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뒤 사돈어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사돈 서운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돈어른에게 시어머니가 댁의 따님이 집을 홀라당 말아먹었는데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돈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데 사돈어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사돈어른이 다시 전화를 했다는데요. 사돈 그러지 말고 애들하고 잘 풀어보시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풀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꼴 보기 싫어서 나간걸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잘 데리고 살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몇 주 후에 또 전화를 해서는 사돈 제가 우리 딸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 하겠습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 오셔도 문 안 열어줄 겁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계세요.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인지라 정말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형님네 부부가 찾아왔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형님 부부는 친정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된 듯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엄마 아버지 설득 좀 해줘봐. 나 눈치 보여서 처가살이 못하겠어.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라고 말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은 완강하세요.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한다며 이를 갈고 계세요. 형님,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기본은 인성이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